저는 그 한국 전통식품 합천연수원 부원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들 보시면은 식품이고 또 음식하고 관계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 요리 강의실에 서서 요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식을 꽤나 잘하나 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 먹는 거 잘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잘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 옆에서 지켜보는 걸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쭉 이렇게 음식을, 저도 이 나이 되도록 먹어왔고요. 저희 어머니 음식하는 걸 많이 보면서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배운 걸 보면서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저는 합천연수원에 가서 요리 달인들 그리고 음식의 그 아주 달인들을 만나보면서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될 게 뭐가 있나 찾아보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자, 체질약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기 체질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자기 체질이 뭐다 아는 사람. 무슨 체질? 소양인. 소양인. 무슨? 금음체질. 소양인보다 좀 복잡해지네. 소음인이다. 소양인, 소음인. 또 뭐,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수어민. 아니, 수어민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 거.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그거 왜 여러분들 모르지요? 그거 왜 몰라요? 왜 그러냐? 그것도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병원에 가니까? 한의원에 가니까? 예, 알았다. 그럼 소음인의 성격이 어떤 줄 알아요? 남 잘 되는 거 싫어하고, 예,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고, 허영심 많고, 사치스럽고 막 이렇게 나가요. 그 마음, 엄마의 무슨 훔치는 버릇이 있고, 이게서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얘기해요. 원 성격을 뽑아내면 그래요. 사실은 사상입니다. 4가지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아니에요. 사상, 체질을 엿타 보니까 이제 딱 갖다 붙일 게 없어 체질을 붙였는데, 사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면은 눈으로 보여지는 형태, 상입니다. 그 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원래 황제내경이라고 아시죠? 중국의 황제내경에서 나온 건데, 그게 소망편과 영추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상인론이 있습니다. 오상인론이 있는데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화평인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인은 어떤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잘 돼가지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든지 여기에는 이제 이재만 쌤이 들어올 때 보니까 태양인은 없더라. 이래서 3가지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쩌다 태양인이다 이러는데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요즘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 잘생기거나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몸을 혹사해요. 그래서 그 사상, 4개의 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하고 완전 다르게 네 생일이 언제냐? 거기서 체질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만의 독특한 체질이 나오고 그 사람만의 분명한 체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체질 약선은, 약선이라는 게 뭐냐면 약약자 아시죠? 즐거울 낙자에다 위에 풀초자 붙으면 약약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먹는 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약이 되고, 그렇게 즐겁게 먹다 보니까 약이 되고, 그러면서 선자가 무슨 선자냐? 앞에 육달을 월자 있죠. 육달을 월자가 붙으면서 착할 선자가 붙어요. 그게 선물할 때 선자예요. 그게 선물을 한다. 약을 선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체질에 맞는 약을 선물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약선이. 그래서 그러면은 왜 우리가 체질 약선을 먹어야 되는가? 좀 공부를 해보시면, 오늘 들어보시면 아주 특별한 얘기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기의 파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참 그 사람 착하고 온순하고 성격이 좋더라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상으로 잡을까요? 착하고 온순하고 성격이 좋더라, 이걸 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느낌이거든요. 그죠? 느낌이죠. 그 사람 눈이 동그랗고 코가 뾰족하고 입술이 도톰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거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만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상만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두 개가 뭉쳐야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격은 참 안 좋아. 그래서 성격 빼고 사람은 참 잘생겼어. 그것만 오면 안 될까? 이거 될까요? 그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못났든 잘났든 그 성격과 함께 물쳐도 와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파워, 힘을 가지고 있다,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얼굴 색깔이 벌겋죠? 그러면서 방방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 부인하고 싸웠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럴 때는 기의 파워가 어떨까요? 안 좋죠. 하루 종일 남편들이나 애들이 엄마한테 아침에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가게 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피의 법칙 아시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듯이 계속 뭔가 부딪히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 아침만은 조용히 지나가자. 그게 슬로건인 집안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주 얼굴이 파랗고 기분 좋은 표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기분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거죠. 요 두 사람의 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오링 테스트를 해볼까요? 한 분만 나와보세요. 생각 테스트를 해볼게요. 거의 적극적이시네. 자, 예, 이쪽으로. 자, 오링 테스트를 하는 거 어떤 거 하냐면은 그걸 해요. 기분 나빴던 거. 그런 걸 먼저 생각해요. 자,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요것처럼 기분 아주 나빴던 한 사람한테도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가 보겠습니다. 기분 나빴던 속상했던 거. 옛날 거 거짓말이라고요. 예, 언제 뜬 거. 그 잊지 않고. 요즘은 행복해서 별로. 요즘 거 말고. 옛날 거야. 예, 옛날 뭐 신랑하고 싸웠던 거라도. 예, 그거라도 좋고 굉장히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고 돈 띄어가 못 받은 거 있으면 그거 생각해도 되고. 돈은 안 띄어받고. 안 빌려줘서 안 띄어받고. 안 빌려줘서 안 띄어받고. 예. 그럼 뭐 기분 나빴던 거 눈 감고 기분 나빴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내를 좀 괴롭히고. 그래. 자, 그거 하면서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혔던 사건 한번 생각하시고, 자, 떼보겠습니다. 자, 힘을 주세요. 제가 못 떼도록. 하나, 둘, 셋. 참 쉽게 떨어지죠? 힘을 주신 거죠? 예. 힘을 주세요. 예. 하나, 둘, 셋. 자, 아주 쉽게 떼요. 자, 눈 뜨시고요. 근데 그걸 강력하게 안 들어가서 이제 세월이 지난 게 좀 잊어버려가지고. 그래도 기분은 나빴잖아요. 기분 나빴죠? 예. 그럼 강력하게 안 들어가면 이렇게 안 떨어져야 되죠? 안 떨어지요? 예, 안 떨어져요. 그러면 좋은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요새 너무 행복하다면서요. 네. 뭐가 그래 행복하신지.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특별히 행복한 거 있었다면 그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 손가락에 힘을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한번 해볼까. 우와,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보셨나요? 갑자기 왜 이렇게 힘이 세졌어요? 시어머니 모르겠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의 힘이에요. 내가 왜 이걸 하냐면은 기분 안 좋은 생각은 하여튼 짧은 거라도 내 몸을 나쁜 기운을 만들어내서 아주 힘없게 만들어.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어머니 생각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지금도 내 시집사 옛날에는 좀 많이 시켰죠. 예. 근데 자, 요즘 우리 집에 오시면 보기 싫어요, 얼굴이. 근데 맛있는 건 해드리는데 얼굴 딱 이렇게 쳐다보기 싫다. 눈시울이 뜨거우시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 죄송합니다. 자꾸 생각하게 했어. 잊어버리니까 자꾸 생각하게 하면 안 되는데. 예. 남을 미워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미워하지 말라 해서. 아니, 용서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러거든요. 예, 그래, 이제 그 상황이 나는 슬펐다는 거예요. 네. 안 좋았다는. 그걸만 생각해도 몸에 힘이 빠지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안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 내가 그 생각에 영향을 안 받으면 안 떨어져요. 좋은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좋은 생각하니까. 진짜 안 떨어지네. 예, 그러니까.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기분 둘. 좋은 생각. 예, 기분 좋은 생각. 자, 하나, 둘, 셋. 안 떨어져요. 제가 안 떼려고 안 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어깨가 아파요. 하도 이걸 많이 해가지고. 자, 잘 안 떨어져요. 자, 그런데. 행복한 거 생각이 진짜. 예.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떨어지네. 하면 떨어져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꾸 하면 자꾸 생각하랍니까? 이 갈리는데. 하지 마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구나 살면서 속상한 일을 만나게 돼요.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내 에너지가 힘이 빠져버려요. 에너지원 깨져버려요. 그런데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나쁜 생각은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하라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파워 여러분 보셨나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현재 우리의 생활, 음식 생활의 실태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환경 변화 지금 굉장히 많죠. 옛날에는 요즘 애들 그림 그리라 하면은 어떤 거 그리는 줄 아세요? 빌딩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총 그리고 칼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로봇 그리고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라면 어떤 그림 그리세요? 산 그리고 물 그리고 나무 그리고 이렇게 하죠. 정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본 게 그거밖에 없고 우리는 본 게 이미 예전에 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 우리 아파트 그리랑 복잡해서 못 그려요. 그 칸칸이. 그렇지만 요즘 애들은 그거 잘 그려내요. 왜 그러냐면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환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가져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식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패스트푸드 장사하시는 분들은 속상하겠지만은 이건 우리 식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건강이 별로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고 비만해지고 쓸데없는 비만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만해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뚱뚱 안 했거든요. 요즘 애들은요 굉장히 비대한 애들도 있고 빼빼한 애들도 있고 이거 상대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청소년 건강 악화와 그리고 올바른 먹거리 교육이 지금 열악해요. 집에서부터 그렇게 돼요. 집에 여러분들 혹시 콘프레이크 있나요? 네. 예. 콘프레이크 이런 거 사놓고 아침에 막 그냥 우유에 말아 먹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영양 아무리 뭘 많이 쏟아 있는데도 영양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애들 한 번씩은 먹이지만은 그걸 될 수 있으면 안 먹게 만들고 저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먹기 때문에 잘 안 사거든요. 한 번씩 애들이 다른 애들 먹으니까 나도 먹고 싶다 해서 사주긴 하지만은 그걸 절대로 많이 먹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제대로 먹거리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전통 음식 저는 전통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음식 그 자체가 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걸 다 버리고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취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아침이 아니고 식사하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유달리 먹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니까 외국 식단이 많이 나와요. 빵에다가 뭐 발라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샐러드 만들어 가지고 뭐 먹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 전통식품을 좀 뒤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약순이 굉장히 유행해요. 약순 이야기 들어보셨죠? 약순 많이 하는데 지금 어느 나라 약순이냐 하면은 중국 약순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약순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 뭐 인테리어 얘기하면 뭐 안 맞겠지만 인테리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색, 노란색을 많이 쓰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중국집 가면 빨간색, 노란색 막 그냥 발라져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빨간색, 노란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 빨간색, 노란색, 우리나라 사람들 빨간색, 노란색 보면 흥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막 흥분에 들떠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그거 올림픽 월드컵 했을 때 있죠. 그것처럼. 그런데 오죽하면 제목이 뭡니까? 붉은 악마겠습니까? 그죠? 붉은 작품 뭐 굉장히 흥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흥분만 하고 남한테 다 뺏기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안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외국 약선으로 한국인의 기질이 좀 변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저희들은 막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음식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이제 저희 집에는 라면을 잘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어쩌다가 애들이 그러면 라면 고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 사놓으면 자꾸 날짜를 넘겨요. 이렇게 유통기한을 넘겨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뭐냐면 저희들이 잘 안 먹기 때문에 애들 잘 안 먹게 돼요. 그런데 컵라면 사놔놓고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어디 갔나 보면은 출출할 때 하나씩 꺼내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사지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실제로 우리 문화 애들 속에 많이 파고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먹거리가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외국 음식이 점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외식하자 하고 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예. 칼로 썰러 가고 레스토랑 가고 그리고 뷔페 많이 가죠. 뷔페 가면은 우리 음식은 조금밖에 없고 전부 뭐 중국 음식 그리고 구이 외국 음식. 저는 어느 호텔 뷔페 갔더만 이태리식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 정말 이태리식 나 싫어 이러고 그다음부터 다른 데로 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태리식 이런 거 하면은 한 번 어쩌다가는 괜찮겠지만은 자주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그래 외국에 가면은 외국 음식을 먹는 게 그게 맞습니다만은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국 음식을 주로 나는 드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질에 맞지 않는 식단으로 건강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요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 녹용이구나. 녹용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고 녹용이 있습니다. 녹용은 어떤 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할 때. 예. 허할 때 아무나 먹어도 된다.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이 용이라는 거는 강력한 양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 이런 게 틀려요. 틀려서 상대로 올라갔을 때 그 기운이 위로 뻗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 막 뻗쳐 올라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 올라간 그 기운을 가진 음식을 먹게 되면은 기를 위로 치고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기가 넘치는 사람인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끓어 넘쳐버려. 맞습니다. 끓어 넘쳐다가 나중에는 넘치서 우리가 넘쳐가지고 냄비 뚜껑처럼 열려가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데 나갈 데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터져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기들한테 막 녹용해주고 이러죠. 똘똘한 애가 녹용 먹고 난데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얘가 왜 맛이 갔을까? 그런 경우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일 나죠. 저는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큰애를 용을 해가지고 먹였어요. 하도 애가 몸이 약하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용을 해가지고 먹였는데 그 뒤로부터 애가 막 건강히 잘 자라요. 근데 둘째 나가지고 얘를 용을 해 먹일까 하다가 근데 얘가 너무 안 먹어요. 안 먹어서 용을 해 먹을까 하다가 이를 시골에 가서 물어보니까 요 손바닥에 뭐 자라라든가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하얀 걸 빼내더라고요. 하얀 걸 빼내는데 그거 빼내도 걔가 그걸 안 먹어요. 밥 한 숟갈 입에 물고 있으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한 숟갈 딱 먹이는 사정에 한 숟갈만 먹어요. 이게 먹어요. 그러면은 먹고 막 한 숟갈 물고 돌아다녀요. 그래 이제 뭐 겨우 한 숟갈 먹였다 하고 청소하다 보면은 커튼 뒤에 한 숟가락에 그거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 딱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뭘 먹나?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유 좀 먹고 이게 이유식을 해야 되고 밥을 먹였는데 그걸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용을 먹일까 하다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용 먹여서 우리 애는 돌아가실 뻔했어요. 왜냐면 걔는 기가 넘치고 피가 모자라는데 그 기를 강화시킨 걸 먹었으면은 그 똘똘친 공부 엄청 잘하거든요. 똘똘한 애를 바보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함부로 먹어서는 안 돼요.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거 먹고 15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욕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뭐 그냥 죽으려고 그런 건지 뭐 자기 부인한테 용 안 해준다고 계속 욕하고 이러다가 부인이 욕 듣기 싫어가지고 용 해줬는데 욕 먹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체질에 맞지 않는 거. 지금 뭐 여러분들 혹시 어디 가면 오리에다 뭐 넣고 닭에다가 뭐 넣고 해가지고 보양식에 막 드시죠. 그 함부로 드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오리가 그렇게 변신을 많이 할 줄은 몰랐어요. 오리 가지고 약선 음식을 만드는데 대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오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나와 있고요. 오리가 아주 다양하죠. 그때 제가 한 15사람이 한 걸로 보는데 이 오리가 15 모습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대단한 실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변신을 잘 시켜서 그 사람한테 맞는 음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 만들어서 누가 먹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먹으라고 15종류를 뜯어가지고 나눴는데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전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오리가 참고로 찰까요, 더울까요? 오리가 주로 어디서 놀아요? 물에서 놀죠. 물에서 놀죠. 이게 물에서 노는 애라서 작은 게 보담도 물에서 놀아도 바다 속에서 감성돔이 있고 참돔이 있고 걔도 또 다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오리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노는 성분만 받더라도 얘는 참고적으로 차가운 애들이고 거기다가 사삼이란 거 있어요. 그런 거 넣고 여러분 둥글레 아시죠? 둥글레 그게 옥죽이란 건데 그런 걸 넣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음식에 둥글레도 찬 거예요. 그리고 사삼이라는 거 찬 거거든요. 오리도 차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 음식이 따뜻해요, 차요? 차죠. 그러면 몸 찬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걸 저는 원래 차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받아요. 젓가락이 안 가요. 근데 그 몸이 뜨거운 사람 같으면 열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시원해지겠죠. 그런 사람들 그걸 잘 먹어요. 그래서 오리를 참 가도 오리 먹으러 가지 않는 사람이죠. 저는 오리 안 먹어요. 아무리 훈제를 맛있게 놔도 손이 잘 안 가요. 알고 봤더니만 나 체질하고 잘 안 맞더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억지로 사다 놓고 퍼먹이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좋은 음식을 외면하고 외식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지금. 그런 거죠.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은 주로 피자 갑니다. 찌짐집에 가자는 사람 있습니까? 외식하러 찌짐집에 가자 이렇게 안 하죠. 부침개 집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 부침개 한 개 35,000원 이렇게 합니까? 그래 도대체 뭐가 들었는가 이거 보고 우리 엄마가 해준 거 별 차이는 없는데 모양새가 좀 다르더만요. 그래도 너무 비싸요. 그냥 밥 한 그릇 10,000원 하면 먹는데 부침개 10,000원 먹고 30,000원 먹고 그 다음에 그 밥하고 먹고 부침개 집 가서 50,000원치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서운하더만요. 근데 피자집 가도 그렇게 하는데 피자는 뭔가 차들하고 근사해 보이는데 부침개 집에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내놓으면서 바꿔야 될 하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맛과 눈요기에 중점을 둔 한식세가 지금 한식세계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영부인까지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막 가짓수 막 자랑하고 그리고 이쁜 거 자랑하고 이런 거 많이 하더라는 거죠. 이건 이미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맞는 음식을 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식 세계화도 아직은 이래서는 안 되고 뭔가 제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시작할 때 한식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이다. 그게 여기에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작위 약선 음식을 보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약선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약선 음식 굉장히 많이 가서 먹어요. 먹는데 약선 정식 먹어보셨나요? 약선 한정식 이런 거 먹어보셨나요? 부산에 어디 약선 유명하다는데 모르세요? 예, 아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약선이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약선 이렇게 해서 가보면은요, 자, 요거는 위장에 좋습니다. 요거는 비장에 좋습니다. 요거는 신장에 좋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요, 신장 굉장히 좋은데 신장이 좋은 것만 계속 나와요. 신장은 굉장히 강하고 튼튼한데 신장이 좋은 것만 자꾸 주는데 심장은 좀 약해요. 그리고 명문화도 좀 약해요. 근데 명문화 강화시키거나 심장이 좋아지는 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겨우 보면은 음식 한 15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전부 신장이 좋고 뭐 다른 데 좋은 것만 나오고 내가 찾는 거는 2-3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엄청 많이 줘요. 주고 난 뒤에 돈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다. 오늘 뭐 먹었는가 모르겠다. 근데 약선 이래가 나오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은 걸 좀 푸짐하게 주면 좋은데 딱 한 젓가락 딱 그냥 여기 있지요. 여기 깔딱깔딱할 정도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가면 또 나오는데 또 한 젓가락. 이렇게 한 젓가락 먹으면 우리가 그게 목매달죠, 그죠? 그러면은 그 집 나중에 먹고 나면 맛있게 느껴져요? 안 맛있게 느껴져요? 2가지로 나타나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한 젓가락에 목매달다 보면은 아주 뒤에 보면은 맛있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젓가락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 한국 사람 손 커요, 손이 작아요? 손 크죠? 푸짐하게 담아주는데 그걸 완전히 벗어난 걸 보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적당하다고 어떤 사람은 모자라다는 얘기도 해요. 자, 이런데 여기에 안 맞는 약선 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닭 이런 거 여름에 삼계탕 먹죠. 그 닭 안에 닭이 굉장히 뜨거운 식품이에요. 거기다가 뭘 넣죠? 대추 넣죠. 인삼 대추 반 넣죠. 자, 거기다가 또 뭐 넣습니까? 안에 찹쌀 넣죠. 이거 굉장히 뜨거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열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땀을 쫙 빼고 나니까 바깥 공기가 시원하죠. 그런데 그걸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양기를 끌어올려 버리니까 수기가 딸리게 돼요. 그러면은 잘못 먹게 되면은 오히려 허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름에 그렇게 삼계탕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오리탕 있죠. 4.3 오리탕을 먹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걸 구분해서 먹으면 건강해진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을 2주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 먹으면 건강이 돌아와요. 저는 지금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음식 먹어서 살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음식은 서서히 만나는, 잘못 먹은 음식은 서서히 만나는 독약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오는 병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산부 건강과 태아의 태내 환경 열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기 다 낳았죠. 아기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놓은 애의 그 딸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낳은 영향이 간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할머니, 내가 지금 내 건강은 누가 만들어줬나? 엄마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임신했을 때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DNA가 결정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사춘기 때 할아버지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아이들의 건강이 결정지어진다. 이거 참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3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까지는 그냥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무공해를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건강한데 저희 할머니가 86살까지 살으셨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굉장히 건강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 때부터 저까지 오면 저는 좀 건강할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잘 못 먹었어요. 우리 애들은 이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편인데 이제 제가 뒤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미리 공부했더라면은 그때 잘 먹어둘 걸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태내에서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바깥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보니까 내 밥상 위에 먹을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바깥에 먹을 게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굶어 죽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저축을 하겠죠. 끌어모으겠죠. 우리 생각이, 이 태내 아기의 생각이 어떠냐 하면은 지금 열악하구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엄마가 뭘 먹는 걸 잘 안 먹어요. 살 빼고 임신해갖고 살찔까 싶어서 애기 그 생각 안 하고 잘 안 먹고 이러면은 애기가 무슨 상태에 들어가요? 기아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환경을 딱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축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애기는 애기 나름대로 그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하다가 바깥으로 나오면은 안에는 기아 상태에 있다가 바깥으로 딱 나오니까 환경이 어때요? 요즘 엄마 아빠 굉장히 잘 먹이죠. 좋은 거 찾아서 먹이니까 내가 기억한 태내의 그 기억은 기아의 환경이었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굉장히 잘 먹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기아의 상태에 있다가 딱 나오게 되면 좋은 걸 먹기 위해서 막 마구마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지금 애들이 비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언제부터 교육이 돼야 되냐면은 애기가 엄마가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공부가 되고 자기가 계획이 되어서 임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내에 애기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임신한 엄마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먹는 거, 그 얘기를 드려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 열기가 많은 다혈질입니다.
아주 이렇게 다혈질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화를 많이 내면서 몸에 막 뻑하면은 막 열기가 치솟아 오르고 참지 못할 그 타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녹차로 만든 밥입니다. 거기다가 된장찌개에다가 무김치에다가 돼지고기 말이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여기는 구이와 튀김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구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튀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먹어야 될까요? 이걸 먹어야 될까요? 어느 걸 먹는 게 더 좋을까요? 네, 그렇죠. 요걸 먹는 게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식단은 그런 거 안 가려요. 열이 나고 화가 나면은 왜 살찌냐면 마구마구 먹어야 될게요. 왜 그러냐면 위산 나오는 걸 조절하기 위해서, 성품을 조절하기 위해서, 몸과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리지 않고 이런 걸 먹게 되면은 이 사람은 더더욱 건강이 나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기가 많은 다혈질이라고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의 생일에 딱 그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이런 걸 평소에 먹게 되면은 균형이 맞아지겠죠. 뜨거운 사람이 시원한 거.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뭐 먹어서 뜨거운 차 끓여 먹어요? 아니죠. 시원한 물을 마시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이거는 왜냐하면 수분을 다 빼버렸죠. 수분을 다 빼버리고 열기만 가득한 그런 겁니다. 이걸 먹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불에 불을 더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유행하는 퓨전 약선 음식. 퓨전 음식 요새 참 많이 나오죠. 퓨전이 어떤 겁니까?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것이 퓨전입니다. 그런데 약선, 여기 보시면은 약초와 식재료의 오리무정 퓨전 요리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음식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약 저 약 막 섞어가지고 그러면 막 양내가 나요. 그러면 이거 좋은가 보다 하고 우리는 주인장이 주는 그대로 먹게 돼요. 이런 걸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 혹시 무슨 특공대 이런 거 보면은 막 식재료에다가 그거 약 많이 넣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에 좋고 이거는 뭐에 좋고 해가지고 막 하죠. 위장 좋은 사람한테 위장 좋은 거 필요 없어요. 그건 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음식인가를 모르게끔 만들어낸 게 현재의 실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외식을 하더라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가셔서 드셔야 돼요. 그 집에 뭐 잘하더라 소문 듣고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식자의 체질과 건강과 무관한 무작위 약선 음식들이 막 나오면서 뭐 장에 좋은 음식이다. 뭘까? 여기 제가 그림에 보는 심장에 좋은 약초를 연 음식이다. 이러면서 이런 거 요즘 막 많이 찾아 먹어요. 심지어는 그냥 웅남이 좋다 그래갖고 생남이 좋다 그래갖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살아있는 곰 그 쓸개에다가 그걸 꼽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그런 비열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지경에 갔는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몸이 전부 다 어떻게 각각 약초로 다 변하는 거예요. 완전 풀로 변하는 거죠. 이런 실태예요. 그래서 간에 좋은 게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심장에 좋은 게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신장에 좋은 거 어떤 게, 이게 다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다 구분되어 있는데 잘 돼 있는지 몰라. 그걸 나는 어떤 걸 먹을까 찾는 거는 참 쉬워요. 이걸 찾는데 대개는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생일. 우주와 자연의 기다 이런 거죠. 여러분 생일 그저 얻은 거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들은 치열한 경쟁 끝에 여러분 여기 나신 거예요. 3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났어요. 그거 얼마나 나자마자 또 고생이에요. 좋은 65억 대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대자연 우주입니다. 우주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태양이 엄청 크죠? 여기서 지구가 있고 이 지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운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인할 수 없는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대자연의 기상과 부모의 기상이 합쳐서 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를 닮고 딱 태어났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아빠 닮고 나쁜 거는 엄마 닮고 이런 게 아니고 반반씩 딱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딱 보면은 나쁜 거는 지 아빠 닮고 좋은 거는 내 닮은 같이 보이긴 할 뿐이지 아무 관계없이 골고루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요렇게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지구가 있습니다.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뭔가가 있죠. 이 가에 있는 거 이거. 그렇죠. 대기권입니다. 대기권이라 그러죠. 이게 기입니다. 기고 지구 그러면 이게 기라면 지구 자체는 뭐가 될까요? 지구 자체는 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상 지구가 있으면 기상이 따르게 마련이고 대기권과 지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그 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일에 기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 딱 태어날 때 천지자연의 조화를 딱 가지고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태어난 연, 월, 일, 시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 월, 일, 시가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오행이 분포가 이미 딱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겨울이죠? 춥죠? 겨울에 추우면은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필요한 거 따뜻한 털옷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조물주가 얼마나 용심이 많은가 하면은 그렇게 추운 겨울에 태어난 사람한테 냉장고를 톡 던져줘요. 냉장고를 던져주고 에어컨을 던져줘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이런 걸 던져주니까 사람이 살기가 괴롭죠. 그래서 사주 한 1800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로 좋은 사주는 하나 정도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자, 이런데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잘 찾아서 살아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일의 기상을 들여다보면 1967년 6월 23일 2시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가 이렇습니다. 사주가 무슨 뜻인가는 아시죠? 내기동 8글자가 사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글 색깔이 어때요? 아주 밝죠? 색깔이 제가 앞에 무슨 몇 가지 색깔이라 했습니까? 오행이라 그랬죠. 오행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오행이 뭐냐 하면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근데 요선 딱 보니까 몇 가지 색으로 됐습니까? 딱 2가지. 자, 분포가 잘 돼 있나요? 완전 극단적인가요? 극단적이죠. 그럼 이 사람의 자연의 형태를 찾아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멋있어요? 예, 사막 위에 불덩어리입니다. 이석이에요. 여기서 이런 기운을 가져 있으니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물이 여기서는 보이지를 않고, 자, 1962년 12월 11일 6시 오후 6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색깔이 까맣습니다. 까만 거는 뭐냐? 물이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빨간 물이고. 이렇게 딱 되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새까매요. 자, 그래서 이 사람 그림을 보면 뭐냐면 빙산입니다. 빙산에 있는 바다, 그러니까 빙산이 있는 바다입니다. 자, 멋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갈 생각 있습니까? 없죠, 그죠? 자, 이 두 그림을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는 이 사람이 물을 찾고자 하는데 여기 물이 없어요.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신기루일 뿐이라는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서 꽃이 나와도 요 속에서 꽃이 살 수 있는가? 자, 요 꽃은 살 수가 없고 꽃이 나지도 않아요. 사막에서 나는 거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거 나가는 거 구경만 하시고 아직 손대지 마세요. 자, 여기 타 들어가요. 자, 타 들어가는데 이 물을 갖다 주는데도 한계가 있죠. 사막이, 우리가 물을 댈 수 있으면 사막이 되겠습니까? 사막이 아니죠. 물을 댈 수 있다면 그건 사막은 아니고 아마 이미 아주 보기 좋은 땅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물을 못 만나고 타들어가다가 녹아버릴 것이다 이런 거.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물줄기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지금 펌프를 가지고 있는데 펌프는 어디에서 물을 받습니까? 지하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요 명어로 봐서는 까만색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지하수가 있을까요? 지하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메말라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녹용 상대 넣어가지고 내지는 삼계탕 끓여가지고 바글바글 끓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격이 더 나빠진다 이런 거예요. 왜? 피가 모자라거든. 잠을 못 자요. 이게 참고로 까만색은 피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빨간색은 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는 그냥 내가 걱정이 많아서 불면증 생기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가야 될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피만 넉넉하게 돌아가면은 불면증이 없어져요.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뭘까요? 너무 깜깜하고 춥고 외롭죠. 그래서 여기에 배 한 척 띄어가지고 보낸다 하더라도 필요한 거는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이 오래 갈까요? 얼마 못 가요. 왜? 환경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꺼져버린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딱 만나면은 무슨 궁합이라고 합니까? 찰떡궁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난 사람은 싸울 일도 없어요. 한 사람 너무나 뜨겁고 한 사람은 차갑기 때문에 여름에도 같이 자면 시원하고 그래요. 저도 참 이래. 저하고 같이 있는 사람 참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운동하다가 손을 싹 잡으면은요, 뜨끈뜨끈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는 빼고 싶어요. 근데 그쪽에서 손을 잘 안 놔요. 왜 안 나올까요? 제가 뜨거우면은, 제가 뜨겁다고 느끼면 상대는 어떨까요? 시원하다고 느끼거든요. 잡잡해요. 그러면 걷다가 손 딱 바꿔요. 그럼 다시 또 뜨거워요. 내 손은 자꾸 데워지고 그쪽 손은 시원해지고 이래 되더라. 그래서 아, 차가운 사람하고 뜨거운 사람하고 이렇게 잘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아주 차가운 음식을 준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둥글레차 막 많이 마시죠? 그거 약이에요. 그것도 너무 줄기차게 진하게 달여서 너무 많이 마셔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고 바꿔서 드셔야 돼요. 자, 그 생일에 기질이 들어있고, 자, 여긴 또 다른 그림입니다. 자, 여긴 볼까요? 색깔이 좀 많아졌죠, 그죠? 이런 사람은 보면은 겨울에 태어난 꽃이에요. 겨울에 태어난, 사실 여름에 만개하고 많이 있는 꽃보다 언제 꽃이 더 이뻐요? 겨울에 태어난 이 꽃이 더 이쁘죠, 그죠? 자, 요렇게 태어났는데 겨울에 태어난 꽃인데 옆에 보면 여기 빨간 거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요렇게 온실이 있어요. 아주 좋죠, 그죠? 이런 상황이면은 여건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같으면은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림으로 봐서 색깔로 봐서 조화가 잘 되면. 자, 여기 또 볼까요? 자, 여기도 이 사람도 골고루 막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을 그림을 그리라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좋죠, 그죠? 야, 앞에 거하고 완전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를 보시면은,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잡아요? 여기에 보면 쫙 나와요. 여기 초록색은 나무가 되고, 빨간색은 태양이 되고, 그리고 노란색은 땅이 되고, 그리고 여기 까만색은 물이 돼요. 아주 잘 갖췄죠. 그래서 이건 봄날에 태양을 받고 피어있는 아주 좋은 나무다. 성격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쉬워요. 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러분 막 이거 사주 공부하는 거 별로 없어요.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하겠지만은, 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하고 앞에 나온 사람하고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나와요. 이런 사주는 드물지만은 그래도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도 먹어야 될 게 따로 정해져요. 자, 오장육부와 오행을 보시면 우리 장부는 전부 오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체질에는 이게 맞다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건 앞이고 이건 뒤예요. 뒤인데 여기 보시면 목 여기 돼 있는데 이게 간이 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담을 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가 있으면 화하고 명문화, 소작 이런 거는 화예요. 자, 그 다음에 토, 여기에 위장하고 요 안에 췌장하고 옆에 있는 비장이 토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이 있으면 폐장이요. 폐예요. 폐하고 대장이 금이에요. 그리고 수가 있으면은 수는 콩팥 아시죠? 콩팥하고 방광이 수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사주를 딱 보시면 아까 빨간 거 노란 거만 있는 사람 있었죠. 그 사람은 이 중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많고 넘칠까 이런 게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라는 거죠. 자, 여기에 조금 전에 나왔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 빨갛고 노란 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뭐가 부족할까가 나와요. 자, 부족한 게 뭘까요? 하얀 게 부족하죠. 폐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또 여기에 심장의 힘도 약하고 여기에 위장의 힘도 약하고 이런 게 나와요. 제일 부족한 게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물이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가 제일 안 좋으냐? 콩팥이 나쁘다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될 때 절대 열기가 많은 걸 자꾸 먹게 되면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근데 음식이라는 거는 한번 먹고 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축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미량의 독은 몸에 좋다 그러죠. 근데 그 독도 독 나름인데 미량의 독을 먹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차여요. 우리 몸에는 아마 수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19세기에 여성들이 굉장히 피부가 하얗고 창백하게 되는 걸 굉장히 선호를 했었어요. 미인이라고 쳤어요. 제가 이제 인상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찾아내는데, 근데 그때 미인으로 미녀로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 계속 창백하게 보여야 미인이었기 때문에 수원을 발랐었어요. 이렇게 발랐거든요. 근데 바른데 하얀 게 핏기가 없어지면 오래 가면 좋은데 바르다 나중에 시퍼러죽죽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쭉쭉 갈라지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한 줄 압니까? 혹시나 아시겠습니까? 수원을 먹었어요. 수원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 들어가니까 아주 하얗고 창백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 피가 마를수록 필요한 게 뭡니까? 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젊은 하녀를 데려다가 피 빼먹고 이랬었어요. 그때 생긴 게 드라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드라큘라 피 먹고 살거든요. 흡혈귀. 실제로 그런 악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녀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를 계속 먹었고 자기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포악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까맣죠. 이 사람하고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사람한테는 붉은 게 필요하고 뭔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사람한테 없는 이 부족한 게 이런 게 여기에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제일 필요한 거는 심장의 기운, 명문화 이런 거. 그래서 그쪽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무조건 먹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몸이 안 좋다 해서 약선 음식 먹으러 가면은 무작위 약선 음식을 먹게 돼요. 이제 그건 그만해야 된다. 내게 맞는 걸 찾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본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많이 먹어야 될 거 없어요. 여기만 좀 보호해주면 좋겠다. 3군데 4군데 보호해야 될 사람 있는가 하면은 한 군데만 보호하면 계속 건강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요 한 군데만 보호하면은 늘 잘 맞는 음식으로 건강만 유지하면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아마 저는 오래 살지 싶어요. 그런 사람. 여기 생일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약조와 식재료의 길을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여기 좀 있고 이런데 뭐가 있냐면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 제일 먼저 한 가지의 맛이 있어요. 한 가지의 맛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의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의 길을 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일미일색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오미자는 5가지 맛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미자잖아요. 그러니까 신맛 아시죠? 신맛 그리고 매운맛 그리고 단맛 그리고 쓴맛, 짠맛 이렇게 다 가져 있어요. 그런데 주로 작동하는 게 뭐냐면 신맛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오미자를 맛은 5가지를 느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다 그 5가지 다 느껴집니까? 신맛이 제일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걔는 신맛을 내는 제품으로 분류가 돼버려요. 그럼 신맛을 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디에 좋으냐? 간에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간은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느냐?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음식을 봤을 때 여기에 노란색이 있죠. 이거 뭐죠? 단호박이죠.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주로 어디 가서 힘을 발휘하냐 하면은 위장에 가서 힘을 발휘해요. 그러면서 노라면서 달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직접적으로 하면 단맛을 좋아하는 게 위장이에요. 그래서 요걸 먹게 되면은 위장 쪽으로 가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위가 좋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신장의 부기도 뺀다. 그게 왜? 위에서 사실 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가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생각 안 하면은 아무거나 먹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저는 그래도 지금 제대로 먹자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가지의 맛이 나요.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인데 이게 뭐냐면은 목화토금수 오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맛을 좀 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신맛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이런 게 나타나요. 자, 그리고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하얀색, 검은색.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 아시죠? 요즘 무 많이 나죠? 지금 요즘 뭐 무 사가지고 해놓으면 좋은 거 있죠. 뭐 합니까? 동김치, 동치미담을 준비하시고 무말랭이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죠. 요즘은 무하고 그 뭡니까 갈치하고 같이 찌개 해놓으면 와 침 넘어간다. 오늘 오후에 그거 해 먹어야지 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무가 어떤 역할을 하냐? 무가 지금 사실 먹으면은 어떤 때는 무 맛이 나는 게 있어요. 어떤 맛이 나죠? 단맛하고 매운맛하고 그쵸? 매운맛. 무는 뭐냐면 폐기에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약 쓴 음식 한다 해서 약을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그 자체가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기에 딱 걸렸다.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무채 짝짝짝 썰어 먹어가지고 금방 오는 감기를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미삼 있죠. 삼다리 있죠. 그거 탁탁탁 이렇게 물에 달여가지고 먹으면 낫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근데 목 감기다 그러면 무조건 배하고 무하고 뭐하고 이어가지고 먹고 이거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걸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기, 온기, 열기 그리고 평 그리고 시원하냐 차가우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 여러분들 제가 둥글레 얘기를 했죠. 둥글레 그게 뭐 옥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의 양명으로 옥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둥글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둥글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찬 음식 속에 들어가요. 찬데 겨울에 그걸 계속 끓여 먹게 되면 몸이 어떻게 차져요. 차지기 때문에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은 몸에 열이 없고 좀 찬 사람들은 그거 작게 먹게 되면 목 감기가 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둥글레차는 계속 사가지고 끓여줘요. 근데 요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보리차, 둥글레차, 결명자차 어머 다 찬 거라가지고 엄마 인삼차 끓여주면 안 돼 그럽니다. 그러면 인삼차는 네가 알아서 끓여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밥 말아 먹고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둥글레차는 이렇게 끓이면 구수한 숭늉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다 몸을 데우는 그런 이제 음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시중에 나오는 검은콩 음료 그리고 옥수수차 음료 이거 전부 다 잘 보시면은 굉장히 찬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쉽게 막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 습관이 되면은 내 몸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생겨요. 자, 여기도 또 나옵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음식이 뭘까?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음식점에 왔다. 아니면 우리 집에서 뭔가를 먹어야 된다. 어떤 걸 먹일까? 여러분 이제 걱정되죠? 좀 먹여야 되나? 대책이 안 쓴다. 물만 먹으라 할 수도 없고 그죠?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걸 먹어야 되냐? 만약에 여기 뭐냐 하면 요즘 밥도 아주 종류들을 많이 해가지고 먹어요. 저희 집은 이제 현미를 가지고 막 먹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노랗죠? 노란데 이게 무슨 밥이냐? 강황밥이에요. 강황 아시죠? 강황은 뭘 만드는 재료죠? 카레 만드는 재료죠. 그게 굉장히 열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좀 강황밥 해가지고 막 먹이고 이래 되면 완전 열받아요. 괜히 신경질 내고 그래요. 잠도 안 오고.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먹이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아, 이쁘고 맛있다 이래가지고 내 먹어봐가지고 막 제가 얼마 전에 국수를 사갔거든요. 국수가 이게 이래요.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이거 다 기가 달라요. 다 기가 다르거든요. 이게 다른데 박력분 같은 이게 제일 약한 게 박력분이고 그 다음에 제일 강한 게 강력분이거든요. 강력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강황국수를 사갔어요. 강황국수를 사갔는데 굉장히 열이 많죠. 저희 어머니 딱. 근데 그게 강황이 들어가니까 국수는 쫄깃해야 되잖아요. 빨리 풀어져 버려요. 저희 어머니 계속 드시면서 맛없다 그러세요. 그 이유가 있죠. 저희 어머니 열이 많으니까 강황이 그렇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강황 엄마는 조금 먹고 남겨난 거 제가 마저 먹었어요. 저는 잘 맞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런 게 안 맞는데 잘못 먹으면은 남들 따라 먹으면은 곤란해요. 어떤 사람 뭐 먹고 나섰더라 해서 따라 먹었는데
나는 안 맞더라 하는 경우, 안 나섰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게 전부 체질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간신을 보호해줘야 된다. 간하고 신장입니다.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신을 보호하는 것을 먹어야 된다. 자, 그런 약초에다가 여기 오리에다가 여기 만든 거예요. 이걸 먹게 되면은 여기다가 오리 그거 뭐 고아낸 거 같이 탕으로 해서 먹으면 더 좋겠죠. 이런 건 이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뭐냐면 이거는 뭘까요? 하얀데 우유일까요? 아니에요. 마즙이에요. 예, 마즙. 요 사람한테 정말 잘 맞는 거를 세팅해가 주는 거. 이럴 때 이 사람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 사람 어떤 성격이다 다 나와요. 천상천하 그러면 이 세상에 지가 최고다 이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 난 말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요런 걸 주게 되면은 좀 느긋해지죠. 그때야 난 말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야 나 소원 있다 이러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러 가면서 열 많은 사람이 뜨거운 거 갖고 와가지고 열을 붕떡게 해놔놓고 안 들어줘요. 이런 사람한테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 사람 굉장히 차갑죠, 그죠? 이런 사람한테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안 좋게 나와요. 안 좋게 나오는데 이거 뭔 밥일까 모르겠는데 보리밥입니다. 보리가 굉장히 차요. 왜냐면은 그 겨울에 이렇게 냉기를 머금고 우리 망종 때 이걸 거두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아주 참 보리밥. 저는 이제 보리밥 먹으러 가자면 저희 어머니는 자갈치 시장만 가면 야 보리밥 먹고 가자 그러거든요. 그럼 저 보리밥 안 먹어요. 보리밥 집에 가서 쌀밥 주세요 그러면은 쌀밥 없다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보리밥에다가 전부 무 넣고 콩나물 넣고 그게 전부 이제 넣고 샥샥 비비드세요. 아 정말 제가 역시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살겠다. 안 봐도 빤하게 알고 있어요. 자 이래 되는데 이런 사람한테 계속 찬 걸 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심폐와 위를 좋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이건 환기예요. 거기다가 여기 뭐죠? 소고기예요. 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온도가 달라요. 자, 오리하고도 다르고요. 자, 여기게 이제 요 뭐 소고기로 불고기 덮밥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뭘 먹느냐 이거 뭘까요? 아마 열을 내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는 예, 인삼차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외로운 사람인데 이걸 먹여주면 훈훈하고 따뜻하게 변하겠죠. 그죠? 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자, 그만을 위한 차별화된 환경.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보시면은, 자, 음력으로 혹시 11월에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음력 11월에 한번 나와보세요. 음력 11월. 자, 오링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쫙 보시면서 요걸 보시고요. 자, 손가락을 자, 요거 눈을 요거 보시고요. 자, 힘을 한번 줘보세요. 자, 제가 떼는가 안 떼는가 보세요. 하나, 둘, 셋. 힘 주신 거예요? 예, 네, 하나, 둘, 셋. 힘을 좀 하나. 자. 다시 한번 힘을 꽉 줘보세요. 자, 힘을 주시고 자, 있는 대로 저 먹던 힘까지 하나, 둘, 셋. 안 되죠, 그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쫙 한번 보시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 둘, 셋. 내 말 애달다. 느낌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이분은 자기 주위에 눈이 내리는 하얀 이런 거를 두면은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요. 네, 들어가시죠. 네. 사실 이런 거 하나 얻어가는 것도 여러분 굉장한 힌트예요. 근데 이런 걸 두게 되면 굉장히 주위가 훈훈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체질에서 그게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색깔도 나하고 전부 다 맞는 거 안 맞는 거 그게 다 정해진다더라 이런 거죠. 자, 먹고 살라고 참 힘들어요. 저도 있죠. 이 강의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공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잠을 안 자고 뭘 말해줄까를 막 준비를 해요. 치열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꼬마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지금 좀 있으면 또 시험 치고 이러거든요. 그럼 또 등수 나오고 이래요. 날 때부터 막 그냥 치열한 그냥
우리가 3억대 일 뚫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지만 또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 애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날 낳았어?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게 왜 낳았니? 그랬습니다. 아 정말 잘못 선택한 길이다 생각을 한다 하면서 왜? 이랬더만 왜 이래 살기가 힘드냐 이런 거. 야 지금은 네가 그래도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네 홀로 세상에 나가봐라 어떤지. 사실 그렇죠, 그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사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나름, 노인은 노인들대로 다 힘들어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걸 찾아먹는 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려워요. 이왕이면 무슨 치마? 다홍치마라는 얘기 있어요. 음식을 사러 가면서 내게 맞는 거 한 번 더 신경 써가지고 골라 먹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때 어느 날은 내게 맞는 식단을 꾸미게 돼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 막 그릇이 나와요. 요즘 참 막 오색 그릇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막 이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방 환경도 음식점에 가면은 어떤 음식점에 분위기가 참 내게 맞다. 근데 상대는 난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환경이 주는 기운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음식도 저희 집에 가면은요 식구가 5식구인데 전부 이렇게 각각의 그릇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팅이 딱 돼 있어요. 밥그릇, 국그릇, 그다음에 반찬 주로 이제 3첩에서 5첩 반상을 하거든요. 각각의 그 반찬 그릇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꾸라는 거, 혼자 숟가락도 전부 다 뭡니까? 전부 정해져가지고 자기 체질에 맞는 걸 골라서 먹어요. 이렇게 먹게 되면 지금 모두가 굉장히 건강해져 있어요. 예전에는 좀 제가 이걸 실시하고부터 우리 집 가족 건강들은 제가 이제 뭐 음식으로는 요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로만밖에 못하지만은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0몇만 원 30몇만 원 주고 세팅된 거 한 개 사가지고 똑같이 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 것을 찾아가지고 먹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푸드스토리 한번 듣고 갈까요? 자, 그게 3시가 다 돼가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임금들의 수락관 음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중 음식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고, 궁중 음식은 과연 이제 임금들한테 맞게 먹였냐, 이런 걸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을 공부를 합니다. 자, 이제 약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이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만 못하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뭘 잘 먹어야 된다?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안 맞는 음식을 달아서 며칠만 먹으면 표가 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표가 없이 그냥 살아가냐 이러면은 그냥 이것저것 섞어 먹다 보니까 평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먹고 찬 것도 먹고 그러니까 먹어나 마나 그렇게 표가 없는 것을 먹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기가 딸린다 그러면 기를 보강해 주는 걸 먹거나 음이 딸린다 그러면 혀를 보강해 주는 걸 먹게 되면은 훨씬 지금보다 건강한 거예요. 왜 이걸 하냐면 국가에서 지금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갈라 그러고 사실 저도 어려본비가 아까워요. 지금 병원에 좀 가먹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왜?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려본비는 딱 정확하게 16만 몇천 원 내고 있어요. 많이도 내요. 왜 내한테 그렇게 많이 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말 그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보는 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떼요. 그래서 어려보험공단에 가서 좀 항의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는데 우리 엄마 보고도 병원에 가라 그러니까 병원에 잘 안 가요. 괜히 쓸데없이 왜 가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국민 기초 건강을 다지자 하는 뜻에서 지금 음식으로 평소 건강을 유지하자 이런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그만 음식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갱푸드. 자, 태조 이승계. 자, 태조 이승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뭘 했죠? 유하도 해군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됐어요. 유하도 해군을 했어야 되느냐, 말았어야 되느냐, 이게 분분하지만은 그때 이제 이승계의 세력을 밀어내려고 최영 장군이 좀 작업을 했던 과정에서 막 그냥 일이 좀 그래 돼갖고
태조 이승계를 임금으로 만드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자, 이 태조 이승계의 사주가 여기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 사람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그닥 막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지는 않은데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의 영향으로 막 이제 벌판을 뛰어다니고 이렇게 장군의 기질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태조 이승계가 언제가 왕이 되었 이때 위화도 해곤을 하면서 이때 왕이 됐어요. 사람마다 이게 다 나와요. 왕이 되고 해서 이 태조 이승계가 계속 죽을 때까지 왕을 했나요? 아니죠. 얼마 못했죠? 얼마 정도 했을까요? 6년 3개월밖에 못했어요. 자기가 그러려고 왕이 됐는지 그건 아닌데 왜 자기가 태조 이승계가 왕자리를 물러났냐 하면은 누구 때문에 언제? 자, 이때 요런 운이 왔을 때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석을 그때 이승계가 아들이 쭉 있었는데 7째 아들을 왕으로 세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참았던 거죠. 그래서 방석을 죽여버렸어요. 누가? 이방원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다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잘못된 사랑이 만든 결과예요. 왜냐하면 한씨라는 어머니 속에서 자란 어머니에서 태어난 이방원이 있었고 강씨라는 어머니에서 태어난 이방석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왕비로 누가 있었냐 하면은 강씨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욕심이 자기 아들을 죽이게 만든 거고 그 꼬임에 태조 이승계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아들을 만드는 바람에 아들 몇 명을 깡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 해먹으라 하고 둘째 아들 이제 정정이죠. 왕자리를 물려주고 1차 왕자의 난이 났을 때 물려주고 떠나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떠나요. 어디로 떠났을까요? 어디로 떠났을까요?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함흥으로 떠나는데 그때 뭡니까? 이제 이방원이가 이제 뭐 왕자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계속 뭘 보냈습니까? 차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오는 차사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때 생겨난 게 함흥차사예요. 신랑이 집에 왔다가 전화 받고 나갔는데 안 들어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흥차사다 얘기를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함흥차사가 이런 이야기를 알면 함흥차사 이야기를 알면은 그거 잘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차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때 조금 더 지나고 이때 또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또 권력 상쟁이 또 생겼어요. 이 왕이 할 맛이 나겠습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승계가 너무나 힘들고 사는 게 괴로워서 이 요런 이제 아들 사랑하는 막내 아들 그리고 강씨 왕비 강씨도 죽고 아들도 둘 다 죽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때 이런 달을 운이 와요. 굉장히 이제 힘든 운이 오죠. 이때 수중포도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냐면 가을이에요. 가을 신유월이거든요. 가을에 수중포도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왕자들이 막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수중포도를 이제 드렸어요. 이 수중포도가 내나 여러분들 포도 아시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때 요 며칠 지나가지고 구해가지고 갖다 바쳤거든요. 그걸 먹고 탁 터트리면서 살겠구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좀 됐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건 막 과학적으로 다 나온 거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 소모가 굉장히 심해져요. 우리가 평소에 가만히 이리 앉아있는 거 200배의 혈 소모가 된다는 거죠. 엄청 많죠. 저도 이렇게 막 강의를 하면은 1분에 2억 개의 적혈구가 깨져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은 혓바닥에 다 타버리고 나중에 기운이 쫙 빠져버려요. 강의하기 전에 밥을 안 먹는데 왜 입맛이 없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일종의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혈 소모가 되고 피가 말라버리면 여러분들 강물에 물이 없어져 버리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기죠. 병균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열이 발생하고 혈이 고갈되고 기력이 세진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어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이때 습생을 하는 거죠. 내가 먹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게 여기 뭐냐면은 이 사람은 기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수정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따뜻하면서 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기를 보호해주니까 혈도 따라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력 보강을 하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내가 막 이게 딸린다 먹고 싶다 하는 적 있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경락 아시나요? 경락. 12경락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경락하는 거는 그쪽으로 음식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간다. 경이라는 거는 큰 강이고 락이라는 건 작은 강이에요. 그래서 막 각각의 모세혈관에서 큰 정맥이나 동맥을 따라서 다니면서 영양을 보충해주는 그런 걸 경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있습니다. 사건을 쳤던 주인공입니다. 여기 보니까 색깔이 어떻습니까? 벌겋죠.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고 아버지가 위화도 해군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지가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죠? 선주교에서 예. 선주교에서 예, 정몽준 그죠? 이거 정몽주. 자, 정몽주는 그분이고 정몽준. 예, 이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했어요. 그 정몽주한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쩌하리 만수상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얽혀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면서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 한번 얽혀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면서 말을 거꾸로 타고 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거꾸로 타고 왔는지 바로 타고 왔는지 누가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거꾸로 타고 왔다 그러면서 선주께서 죽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사고를 친 사주, 그 사람의 사주입니다.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자, 이런데 이 사람 역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실제로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버지죠. 세종대왕이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쳤어요. 요즘 뿌리 깊은 나무 하죠. 그게 나오면 막 밀본 나오고 막 그렇게 했죠. 그거 전부 이렇게 이제 뭐 약간의 그 non-fiction도 있겠지만은 픽션하고 섞어가지고 했겠지만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분이 만들었던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운에 들어와서 쫙쫙 나옵니다. 종기가 막 완전 몸에 종기가 막 번졌었어요. 종기가 막 생기고 이러니까 종기는 하나의 염덩어리거든요. 이게 완전 불순물 덩어리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 혹시 막 이렇게 왜 이런 게 고름 매치가 나오는 거 이런 게 막 굵게 이래 나오는 거는 안에서 썩어 있던 게 나갈 길을 못 찾아가지고 제일 약한 부위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 그게 종기예요. 근데 이 종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신하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보기도 임금도 막 아파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풍질 종기가 아니라 풍질이랑 풍병이에요. 그 풍병이라고 말하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중풍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임금을 어디로 오면 유황 온천으로 데리고 왔어요. 유황이 들은 온천. 굉장히 온천만 해도 뜨거운데 유황까지 넣어놨으니까 완전 사람을 폭풍이 구는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날에 이렇게 열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유황온천으로 갔으니 임금이 좋다 하겠습니까? 도저히 풍질이 더 심했던 거예요.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러면서 이날 완전 열받치가지고 병환이 더 심해가지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세종 2년쯤 돌아가셨죠. 그죠? 이건 세종 1년 때예요. 결국 오래 못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분한테 뭘 먹였냐면 이게 뭐냐면 강황이에요. 거기다 여기 육개 계피예요. 거기다가 소고기에다가 완전 열받치는 것만 다 먹였어요. 그럼 임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건 이제 수락관이라 보니 내금이라 그럽니까? 내의원이라 그럽니까? 거기서 잘못 반 거죠. 그때 만약에 이걸 제대로 본 그 내의원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대장금이가 이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죠? 대장금이가 이때 말고 다른 때 숙종 때였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 임금한테는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이분이 보면 불바다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먹인다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예, 불 위에다가 기름 붓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는 제일 빠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다.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드실 때 에라 모르겠다 드시지 말고요. 그럼 지만 먹고 죽으면 되고요. 근데 내 말고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임금도 엄마 못 있다가 제가 이 그림 그린다고 혼났습니다. 얼마 못 있다가 획 넘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이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그거 있죠, 열병. 열병 디스토마, 장질부사, 장티푸스 그거 앓고 난 뒤에 뭘 잘못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열이 다 빠져나간 뒤에 먹어야 되는 음식을, 열 치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열이 다시 올라와서 죽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그런 음식의 궁합, 내 몸의 궁합이 다 정해져 있고 기운, 이게 운기에 따라서 그게 나타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사람만에 의한 스토리 식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그 고흐의 그림입니다. 고흐의 슬픈 노인인데요. 이런 노인,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기운이 있다면, 이런 사람한테는 아주 필요한 거, 밝고 환한 거,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줘야 된다. 만약에 이 사람이 겨울에 태어났다거나, 안 그러면 가을에 태어났다거나 하면 이게 좀 잘 맞아요. 그래서, 정말 천하의 궁합이 되는 그런 음식이 만들어져요. 그렇다고 합해서, 환경하고 합해서. 그래도 숲속에 가서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느낌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뚜껑 열려서 도저히 못 삼키는 이런 사람한테는, 만약에 여름에 태어나고 열기가 많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요거 보면 전부 다 찬 기운을 가진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릇도 그렇고 여기도 그릇도 그렇고 그래서 시원하고 이 열을 치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부부싸움 할 때 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잠깐만 밥 먹고 하자 이러면서 각각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딱 먹고 자 시작하자 그러면은 그 일이 금방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무마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먹어야 하는지, 왜 그 사람한테 이런 음식을 줘야 하는지 이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여기 이제 그 요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형부한테 잘 맞는 음식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식단을 꾸며놓고 형부 식사하러 오세요. 밥 먹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부를 위해서 식단을 딱 꾸며놨는데 형부가 밥 먹었다 그러니까 좀 섭하죠. 그래서 일단 오시라 그래가지고 형부가 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설명을 해드렸더만 금방 먹었던 밥이 다 내려가고 다시 그거 다 차려놓고 먹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만들어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거는 좀 쉽게 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이 됐습니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앞에 보신 거 이렇게